이제 내 인생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58세 미영 씨는 초등학교 동창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몇 번 마주쳤던 윤석입니다. 남편은 모릅니다. 자녀들도 모릅니다. 미영 씨는 이것을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냥 미영이로 봐주는 게 좋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62세 순희 씨는 최근 1년간 요가 강사와 만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10년째 각방입니다. 순희 씨는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그냥 여자였어요. 이혼 상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 1에서 2년 새 중장년 여성의 이런 선택이 늘고 있다고. 황혼 이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상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김미영 씨, 58세, 전업주부. 미영 씨는 토요일 오후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미영아, 오늘 시간 어때? 오랜만에 차라도 한잔 할까? 초등학교 동창 윤석입니다. 몇 년 전부터 동창회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석 달 전 동창회 2차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아. 어디서 볼까? 미영 씨는 문자를 보내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집에서 20km 떨어진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합니다. 윤석이 들어옵니다. 미영 씨는 일주일 전 미용실에서 새로 한 염색이 신경 쓰입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뭐 그냥. 두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 기억나? 6학년 때 운동회에서 우리 반 1등 했잖아. 맞아. 그때 내가 계주 달렸지? 미영 씨는 웃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몇 년째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도 그대로네. 미영 씨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남편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제쁘다고 했을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친구 만났어. 그래. 남편은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미영 씨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윤석의 문자가 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 주에도 만날까? 미영 씨는 답장을 씁니다. 좋아. 미영 씨는 결혼한 지 32년입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습니다. 술도 안 마십니다. 폭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를 보지 않습니다. 미영 씨가 말을 걸면 그래, 달았어만 합니다. 미영 씨가 화를 내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미영 씨는 설명하다가 지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두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독립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삽니다. 작은 아들은 직장 때문에 부산에 있습니다. 미영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다닙니다. 미영 씨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미영 씨가 말합니다. 나 요즘 요가 배우고 싶은데 어때? 그래, 하고 싶으면 해.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때? 우리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잖아. 회사가 바빠서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주말에라도, 주말엔 쉬어야지. 미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윤석과는 매주 만납니다. 처음에는 카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윤석이 선을 넘자는 제안을 합니다. 미영 씨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은 미영 씨를 봅니다. 윤석은 미영 씨의 말을 듣습니다. 윤석은 미영 씨에게 제쁘다, 멋지다라고 말합니다. 윤석은 미영 씨를 미영이라 부릅니다. 미영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미영 씨라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이야기, 박순희 씨, 62세, 의류 쇼핑몰 운영. 순희 씨는 요가원에서 나옵니다. 강사준혁 씨가 주차장까지 따라옵니다. 오늘 자세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마워요. 준혁 씨는 41세입니다. 순희 씨보다 21살 어립니다. 저기,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제가 맛있는 데 알아요. 같이 가실래요? 순희 씨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지금은 주 2회 만납니다. 순희 씨는 의류 쇼핑몰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남편보다 더 많이 법니다. 남편은 10년 전 명예퇴직했습니다. 그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봅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 산책을 나갑니다. 순희 씨와는 10년째 각방입니다. 순희 씨가 준혁 씨를 만나는 이유는 단순히 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순희 씨를 누나라고 부릅니다. 준혁 씨는 순희 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쇼핑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준혁 씨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순희 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늘 신제품이 엄청 잘 팔렸어. 3시간 만에 100개가 나갔어. 그래. 다음 달에 명동에 팝업 스토어 내려고 하는데 어때? 알아서 해. 순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순희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슬퍼서가 아닙니다. 화가 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순희 씨는 35년을 이 남자와 살았습니다. 2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5년간 간병했습니다. 그동안 순희 씨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입니다. 순희 씨는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62세가 아니라 72세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피부는 푸석푸석합니다. 순희 씨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 갔습니다. 염색을 하고 파마를 했습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준혁 씨는 순희 씨에게 말합니다. 누나는 정말 아름다워요. 순희 씨는 웃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순희 씨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재산 문제도 있고 딸들도 있고 세상의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놓고 싶지 않습니다. 준혁 씨와 함께 있을 때 순희 씨는 62세가 아닙니다. 순희 씨는 그냥 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영 씨와 순희 씨는 왜 외도를 선택했을까요? 첫째 원인, 관계 안에서 사라진 나. 미영 씨는 32년간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순희 씨는 35년간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김미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순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프랑스 철학자 시몬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미영 씨는 결혼하면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선마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면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자신을 보지 않을 때 미영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순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35년간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순희 씨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딸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자신에게 무관심할 때 순희 씨는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역할 속에서 자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미영 씨가 윤석을 만나는 이유는 섹스 때문이 아닙니다. 순희 씨가 준혁 씨를 만나는 이유도 섹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나를 봐주는 사람 기였습니다. 윤석은 미영 씨를 예쁘다고 했습니다. 윤석은 미영 씨를 미영이라 불렀습니다. 준혁 씨는 순희 씨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서 미영 씨와 순희 씨는 처음으로 은하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원인, 100세 시대,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 미영 씨는 58세입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6세입니다. 미영 씨에게는 거의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순희 씨는 62세입니다.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중년기를 생산성 대 침체 대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중년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생산성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생산성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하고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중년은 침체됩니다. 미영 씨는 침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지만 남편은 그래만 했습니다. 순희 씨는 일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순희 씨의 성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외도는 새로운 생산성지였습니다. 윤석과의 만남에서 미영 씨는 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준혁 씨와의 만남에서 순희 씨는 인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셋째 원인, 부부관계의 무관심과 정서적 방임. 미영 씨의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바람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폭력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순희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도한 적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두 남편 모두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부부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의 가장 큰 적을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싸우는 부부는 아직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관심한 부부는 이미 관계가 죽었습니다. 미영 씨의 남편은 미영 씨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디에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의 남편은 순희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와 순희 씨는 30년 넘게 같은 집에 살았지만 정서적으로는 혼자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무의미함이다. 미영 씨와 순희 씨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의 폭력이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남편에게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은 미영 씨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준혁 씨는 순희 씨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관심 속에서 미영 씨와 순희 씨는 처음으로 의미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영 씨와 순희 씨의 선택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들 것입니다. 언젠가 남편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도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무관심 끝에 일어납니다. 미영 씨와 순희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30년간 보이지 않았고, 30년간 들리지 않았고, 30년간 혼자였습니다. 그 공허함이 어느 순간 터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질문 1. 무관심은 폭력이 아닐까? 미영 씨의 남편은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의 남편도 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0년간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는 것은 폭력이 아닐까요? 미영 씨가 제주도 가자고 할 때 남편은 회사가 바빠라고 했습니다. 순희 씨가 오늘 신제품이 잘 팔렸어 라고 할 때 남편은 알아서 헬라고 했습니다. 이 말들은 폭력이 아닐까요? 질문 2. 역할만 하다가 정말 사라지는 걸까? 미영 씨는 32년간 단에 였고 엄마였습니다. 순희 씨는 35년간 단에 였고 덤마였고 며느리 였습니다. 그런데 김미영 큰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순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역할 속에서 정말 자신이 사라지는 걸까요? 윤석이 미영 씨를 이미영아라고 불렀을 때 미영 씨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3. 외도는 정말 갑자기 일어나는 걸까? 미영 씨가 윤석을 만난 것은 석 달 전입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외로움은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희 씨가 준혁 씨를 만난 것은 1년 전입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공허함은 훨씬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외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오랜 무관심이 쌓인 결과일까요? 질문 4. 30년을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영 씨와 남편은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순희 씨와 남편은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을까요? 미영 씨의 남편은 미영 씨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순희 씨의 남편은 순희 씨가 무엇을 느끼는지 몰랐습니다. 30년을 같은 집에 살면 서로를 아는 걸까요? 아니면 30년을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모르는 걸까요? 질문 5.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영 씨는 58세입니다. 86세까지 살면 28년이 남았습니다. 순희 씨는 62세입니다. 24년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윤석과 준혁 씨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질문 6.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영 씨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도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내 인생은 타인의 시선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 속에 있을까요? 질문 7.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읽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미영 씨와 순희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영 씨의 남편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희 씨의 남편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30년간 등 그래만 했던 남편들이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30년간 아내를 보지 않았던 남편들이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외도는 외도한 사람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외도를 만든 관계의 책임일까요? 질문 8. 지금, 오늘, 무엇이 가능할까요? 미영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무언가 바뀔 수 있을까요? 미영 씨의 남편이 오늘 저녁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본다면? 순희 씨의 남편이 그 일 대단한데? 라고 말한다면?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걸까요? 미영 씨와 순희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과의 만남이 어디로 갈지, 준혁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외도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무관심 끝에 일어납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오늘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배우자가 오늘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들었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아마도 이미 무언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